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민망해하실 수 있는 치질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치질이라고 부르는 게 치핵인 거죠? 네, 보통 치질을 말씀하시면 치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치질을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학문 치자에 질환 질자를 써가지고요. 학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을 치질이라고 말합니다. 치질 중에는 이제 치핵과 치열, 치루가 제일 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치핵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통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치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의료진 대부분들은 치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핵이 있고요. 그리고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치핵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치핵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학문 치자에 덩어리 핵자를 씁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대변 보실 때 항문 바깥쪽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증상과 또 대변 볼 때 피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통증도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치핵 때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점점 치핵이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튀어나오는 그 살이 처음에는 변 보고 나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 진행되게 되면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가고요. 더 심해지면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는 변 보신 후에 휴지에 피가 조금 묻는 정도에서 피가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요. 변기가 빨갛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그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그 치핵 조직의 그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 유발하기도 하고요. 치핵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치핵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생긴 치핵은 없어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와 같은 배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고 볼일 보실 때 좀 과도하게 힘을 주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치핵이 더 심해지고요. 뭐 배변 장애가 없으시더라도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셔서 스마트폰 같은 거 오래 보시면 이게 없던 치핵도 생깁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흠칫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이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치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피로 흥건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핵에 대한 설명 가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류가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치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열은 학문 치자에 찢어질 열자를 씁니다. 그래서 학문 점막이 찢어지는 건데요. 주로 이제 설사나 변비, 딱딱한 변이나 굵은 변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치열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 보실 때 완전히 칼로 베는 듯한 통증하고요. 자결감 같은 걸 호소하시고 또 소량의 출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골반 안쪽의 근육이 또 경련되고요. 또 긴장되면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항문 통증 중에서 이제 물론 심한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치열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그것 못지않게 통증이 심한 게 이제 치핵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네. 치열이 통증이 또 심하다라고 하시니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핵을 앞서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치핵에도 단계가 있다면서요. 단계 설명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치핵 단계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1도부터 4도 치핵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1도 치핵은 사실은 별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대변 보실 때 안쪽 항문 점막이 약간 부어오르는 것밖에 없고 약간의 출혈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2도 치핵 같은 경우는 치핵은 튀어나오지만 대변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3도 치핵은 치핵 조직이 튀어나왔다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가고 또 4도 치핵 같은 경우는 치핵이 나왔는데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3도 치핵 이상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2도 치핵 같은 경우는
이도치액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붓거나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무슨 절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고무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 이렇게 묶어 놓거나 아니면 주사제 같은 거를 써서 그 크기를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도 치액부터 4도 치액 이렇게 4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질환을 좀 겪고 계시다면 내 치액은 어디쯤 어떤 단계에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태정 원장과 함께 치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전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문자 상담으로 또 상담을 접수를 해주셔도 편하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치열 이야기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치액과 치열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좀 단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가장 아픈 거겠죠? 아픈 질환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질환은 이제 치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치료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치료를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안 하고 십수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제 항문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한자에 누관 루자를 써서 항문에 새끼리 생기는 겁니다. 새끼리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항문 농양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로 대장균 감염이 제일 흔하고요. 항문 농양 즉 고름집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열도 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몸살 증상 같은 게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름집 농양이 터지게 되면 항문관 안쪽 바깥쪽으로 이제 염증성 터널이 생기게 돼서 그쪽으로 고름 같은 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요. 계속 고름이 나오게 되면 항문 주위에 약간 불편함, 통증 유발할 수 있고 가려움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에 계속 분비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기고 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성인 치료는 자연 소실되지는 않는데 역류화나 소화 같은 경우에서도 치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소화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커가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무조건 수술하시는 것은 아니고 네. 약간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소아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성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태정 원장과 함께 치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치질하면 좀 민망해서 숨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좀 늦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치액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초기 치액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로 좌욕하시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식이섬유 같은 걸 복용하시면 치액이 더 진행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요. 치액 급성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도 치액 이상부터는 이게 보존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액 수술의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치액 절제술이거든요. 네. 치액 절제술은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항문에 붙어 있는 치액 조직을 박리해서 절제해내는 건데 이제 절제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녹는실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꼬매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피가 나겠죠. 그래서 피가 나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방법은 상처를 꼬매는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상처를 완전히 열어놓는 개방형, 그리고 상처를 꼬매놓는 폐쇄형, 그리고 안쪽은 꼬매놓고 바깥쪽은 열어놓는 이제 반폐쇄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개방형이나 폐쇄형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반폐쇄형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반폐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을 꼬매놓는 건데요. 네. 항문관 안쪽을 꼬매놓으면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 출혈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항문관 안쪽에 상처를 아무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바깥쪽을 이렇게 상처를 꼬매놓게 되면 통증이 좀 심하고 분비물 나오는 게 조금 제한이 돼서
수술 상처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깥쪽은 좀 열어두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먼저 이제 치핵 절제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치질 수술은요, 뭐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아프고 고통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통증을 줄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네. 원형문합기를 이용하는 수술 방법하고요. 초음파 절삭기라고 하는 그 수술 기구를 이용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네. 먼저 원형문합기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기 그림이 이제 원형문합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요. 네네. 네. 이런 원형문합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시는 건 스테이플링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시는 건데 네. 이제 치액이 심하면 치액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게 되면 그 원형문합기를 이용해서 그 치액 상단에 있는 직장을 절개를 해서 당겨서 위로 올려줘요. 예. 그러면 밑에 있던 치액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내려오는 혈류를 좀 차단해주기 때문에 원래 있던 치액은 좀 작아지고 네. 그런 2차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개발되었었는데요. 네. 이제 수술 상처가 항문 바깥쪽에 남지를 않고 직장 안쪽에 남다 보니까 이쪽에는 감각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좀 적고 또 회복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복귀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원래 있던 치액은 건드리지 않고 직장 전망만 좀 올려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재발을 한다는 좀 단점이 재발하면 더 힘들 있었거든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걸 좀 보완을 해서 네. 원래 있던 치액까지 같이 절제를 하면서 위로 올려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변형된 방법을 쓰면서 좀 재발률을 줄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 항문이 좀 좁으신 분들 그리고 항문이 많이 좀 꺾여 있는 분들은 이 원형문합기 자체가 좀 들어가지가 않아서 사용에 제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술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절삭기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수술 방법은 기존의 클래식한 치액 절제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초음파 절삭기라고 하는 기구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구는 지혈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보통 이제 치액 심하신 분들 수술하게 되면 그게 절제한 단면을 보면 거기 자체도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저희가 이제 전기 소작기로 지혈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이제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는 가는 정맥이나 모세혈관 지혈에는 효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굵은 혈관이나 동맥 지혈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네. 너무 무리할 경우에는 주변에 약간 화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음파 절삭기는 사실 처음에는 배 안에 이제 복강 내 암 수술할 때 쓰던 기구인데요. 지혈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로 이제 치액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기존 수술로 굉장히 수술 힘들 분들 네.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피도 많이 났을 분들은 수술하게 되면 통증도 굉장히 줄고요. 네. 피도 덜 나고 또 결정적으로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져서 의사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네네. 네. 자, 수술 방식은 이제 비슷한데 기구를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식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정 원장과 함께 재발과 통증 걱정 줄이는 치질 치료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편하게 상담만 접수를 해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접수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50대 시청자분의 궁금증이십니다. 화장실에 가는 게 좀 두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출혈도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되게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출혈이 보이는 게 색깔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렇게 통증이 있고 출혈이 보일 때는 선홍색 빨간 피가 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평소에 대변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좀 있으셨던 분들인지 변비가 있으셨던 분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사실 저 말씀만 보면은 치열이 제일 의심이 되거든요. 치열 같은 경우 치열이요? 치열이요. 항문이 찢어지는 거. 네. 그게 제일 의심이 되는데 치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 볼 때 워낙 통증이 심하고 출혈도 같이 동반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화장실을 안 가시게 되면 또 이제 변이 더 딱딱하게 나오고 악순환이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또 화장실 가기 더 힘들어지고 계속 그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치열이 이제 계속 만성화되고 심해지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열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 고리를 좀 빨리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술로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접수해 주신 분은요, 60대 시청자분이십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혈변을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음식도 영향이 굉장히 큰가 봐요. 저희도 좀 매운 걸 많이 먹으면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일까요? 뭐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드시면은 항문에 자극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저 환자분은 일단 대변 보실 때 통증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혹시 대변 보실 때 튀어나오는 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혹시 대장 내시경은 언제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피가 났으니까 치질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시면 오히려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포인트들 몇 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서 증상이 더 심해지시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치료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는요, 40대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음주가 과한 날이면 치질 증상이 좀 심해지는데 수술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수술은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네, 과음은 사실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병을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치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필요하면 수술적인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빨리 내원하시면 수술을 안 받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루빨리 병원에 좀 내원을 해서 자세한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 저희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생방송 중에는 다양한 의료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야기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치질의 종류를 설명해 주실 때 치열이 굉장히 좀 찢어지는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 치열,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치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변비나 설사가 원인이 돼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열이 처음 생겼을 때 네.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합니다. 뭐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고요. 네. 또 식이섬유 복용도 하고요. 또 변을 약간 묽게 보게 해주는 그 약물 같은 것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치열이 오래돼서 만성화가 되면 이게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치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수술 방법으로는 안쪽 괄약근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약물 치료는 반응하지 않은 굳은 살처럼 그냥 변해버린 만성 치열을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피부판을 이동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 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성 치열이 되기 전에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치열 있잖아요. 치열은 유일한 치료 방법이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네, 치루겠죠. 치료.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너무 치루인데요. 헷갈리네요. 네. 네, 치루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항문관 쪽에 염증 조직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치료를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발률을 낮춰야 됩니다. 네.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항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괄약근이 있거든요. 네. 이 괄약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괄약근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할 수 있게. 네. 사실 치료는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는 단순 치료예요. 그래서 단순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절개술이나 치료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이런 수술은 굉장히 치료 성적도 좋고 재발률도 낮은데 사실 이 수술의 굉장히 큰 단점은 그 치료관을 포함하고 있는 괄약근을 밖에서부터 이렇게 절개하기 때문에 네. 수술 전후로 괄약근의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단순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범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살짝 괄약근을 절개하더라도 남아있는 괄약근으로 일상생활에서 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절개술이나 치료 절제술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괄약근을 이제 뭐 절제하고 절단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활하는데도 좀 힘들고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복잡 치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치료처럼 치료 절개술을 하게 되면 괄약근 기능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는 치료가 됐는데 변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세톤이라고 하는 그 누관 결찰술이나 알맥이라고 하는 괄약근 보존술식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요. 누관 결찰술부터 설명드리면 네. 누관에 실리콘 실을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실을 묶어가지고 꽉 조여놓고요. 한 6주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누관이 있던 자리에 근육이 좀 차오르게 되고 누관 부위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든 누관 부위를 절개하고 괄약근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수술을 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 괄약근 보존 수술식을 하는데 알맥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하고 항문관 안쪽에 있는 누관을 이렇게 도려내면서 괄약근과 누관을 좀 이렇게 박리해내고요. 양쪽으로 누관을 제거하고 이제 근육 부위를 꼼꼼하게 봉합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에 빨대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빨대 주변으로 이렇게 빨대 주변 최소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도려내고 네, 지금 검정색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고기는 최대한 자르지 않고 네. 빨대 부위만 쏙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치료 수술이라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군요. 많은데 이게 많다는 거는 이제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잡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숙련된 외과 의사라고 해도 재발률이 1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새로운 수술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수술 방법은 될 수 있으면 괄약근을 안 건드리고 그다음에 치료 절개술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괄약근을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저 같아도 보존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 치료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관 결찰술과 괄약근 보존술.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이요, 좀 치료 대상들이 좀 다를까요?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수술법을 꼭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네. 이제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신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는 수술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예. 뭐 증상과는 그럼 상관이 없는 네. 거죠?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또 치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치료든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 전에는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건강매거진
터지는 김태정 원장과 함께 치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과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사실 이런 얘기 한번 듣기 좀 들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색도 많이 해보실 것 같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 주셔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가 조금 불편하시다면요. 저에게 상담 내용만 접수를 해주셔도 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여성의 경우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임신은 네. 치질을 발생시키고 또 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진료실로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은 오셔서 첫 애 가진 이후부터 이렇게 치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왜 치질이 잘 생기냐면요. 네. 일단 임신을 하시면 태아가 자라면서 골반 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치액 조직도 하나의 혈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진행되면서 치액 조직도 커지고 더 잘 붙게 되고요. 또 임신하셨을 때는 변비에 잘 생겨요. 그래서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힘을 많이 주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있던 치액이 더 심해지고 또 임신을 하시면 결체 조직이라는 게 잘 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없던 분도 생기게 되고 있던 분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산부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치질은 한 80%가 혈전성 외치액이라고 하고요. 한 20%는 치열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혈전성 외치액은 이제 항문 주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피가 뭉치는 거고요. 치열은 찢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치열은 앞서서 들어봤던 네네네. 그 설명 그대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산부, 저는 임신을 하면 변비로 고생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치질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도 했고 출산의 고통도 겪었는데 수술하면 더 힘들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임신 중에 치질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일단 변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바른 배변 습관을 잘 기르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최대한 짧게 앉아 계시고 힘 많이 주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식사를 많이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치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서 그 좌욕을 하시면은 이제 항문 주변에 이제 혈관이 또 이완이 되고 네. 발약근도 이완되면서 항문의 통증도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불편감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임신 기간 중에 치질 치료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 태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임신 중기 이후부터 또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만약에 뭐 출혈이나 통증이 생기신 경우는 너무 집에서 버티지만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또 임신 중에 만약에 이제 치질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출산 후에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 후에 보통 네. 산모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임신 전 몸으로 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질도 조금 돌아가게 돼서 좀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출산 직후에 바로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고 보통 처음에는 이제 대증적인 치료라고 불편감만 좀 해소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6개월 뒤에 다시 진찰을 해서 경과관찰을 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할지 그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임신 중에 조금 더 이제 심해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방법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모님들 이 아이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고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양하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물어봐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을 접수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치액이 커지면서 자꾸 항문에서 좀 빠져나온다고 하십니다. 좌욕도 하고 식사도 조절을 하는데 나아지지 않고요. 수술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라고 60대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치액이 많이 커져서 좀 불편하시죠. 대변 볼 때마다 계속 항문이 빠지면 이게 대변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화장실 가기도 싫어지고 그러시는데 좌욕하고 식사 조절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사실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도 치액 이상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뭐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는 아닙니다. 오래 놔둔다고 나빠지는 거는 나쁜 거로 변하지는 않지만 불편감만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도 치액 이상부터는 좀 수술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 방법도 좋아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줄일 수 있는 수술 기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양한 뭐 수술 방법도 있고 내 지금 현 상태에 따라서 좀 치료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에 꼭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요.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계속해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상담 접수만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김태정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국민질환 치질과 관련한 궁금증 Q&A를 통해서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이 생길 수 있나요?인데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좀 추워졌을 때 잘 생기는 치질은 바로 혈전성 외치액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네네. 예. 다른 말로는 이제 항문주의 정맥 혈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항문 주변에 뭐 콩알 만한 혹이 생겼다거나 포도알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기온이 좀 떨어지고 추워지게 되면 이게 혈전성 외치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온에 민감하거든요. 항문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좀 수축이 돼가지고 또 정맥 혈액순환이 좀 제한이 돼서 심해지는 건데요. 보통 차가운 곳에 오랫동안 노출될수록 치질 증상이 좀 더 심해집니다. 근데 혈전성 외치액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술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네. 크기가 작거나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따뜻한 물로 좌욕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에서 그게 또 이제 흡수되면서 천천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혈전성 외치액도 좀 크기가 큰 경우, 뭐 한 1cm 이상으로 크거나 통증이 좀 심할 경우에는 네.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면 빠른 증상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크기가 처음부터 큰가요? 아니면 점점 커지는 걸까요? 점점 커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처음 생겼을 때 크게 되거든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생기는 네네네. 게 다르군요. 네네. 예,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겪는 고통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도 화면을 통해 저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변비와 치질이 대장암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변비는 안 겪는 분이 또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변비와 치질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치질 중에 제가 아까 치루 말씀드렸는데 네. 치루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치루를 제외한 다른 항문 질환들은 오래 방치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것으로 변하지는 않고 좀 불편감만 계속 가중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변비와 배변 장애가 평소에 없으신데 뭐 이렇게 갑자기 배변 습관이 변하신 경우, 네. 뭐 없던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뭐 변이 갑자기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에서 피가 좀 묻어 나온다거나, 또 그다음에 체중이 갑자기 감소했다거나, 뭐 배 아픈 게 같이 동반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의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또 대장암이나 직장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뭐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네.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변비와 치질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증상에 맞춰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방치를 하면 암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궁금증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치질은 수술 후에 재발이 잘 된다던데 꼭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앞서서 저희가 재발 이야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차피 재발할 거 수술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사실은 치질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치액 같은 경우 항문관에 있는 치액을 모두 다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 항문 점막이 적어져서 항문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럼 불편하겠어요. 네, 굉장히 불편하죠. 항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액 수술의 원칙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좁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불편하시는 거 위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깊은 내치액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못 제거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제거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항문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배변 습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네. 뭐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힘 많이 주시고 그런 분들은 수년 뒤에 점점 이게 내려오면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수술을 하면 이런 합병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기구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치액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도 많이 좀 발전이 됐고 또 재발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 후 출혈이나 뭐 항문 협착증과 같은 그런 합병증 발생하는 빈도도 많이 낮고요. 그래서 재발이 무서워서 수술 안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치액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른 치질은 어떨까요?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일까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치루 같은 경우에 복잡 치루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좀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군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치료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치액은 모두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항문 협착증이나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궁금증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번째 궁금증은 치질 수술 후에 음주와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음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실제로도? 네, 이제 치질 수술하시고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특히 이제 음주랑 운동에 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음주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가급적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꼭 드신다. 그렇다 그러면은 수술 후에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때가 있어요. 보통 최소 2주는 지나야 되거든요. 최소 2주요? 예, 예.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한 1, 2주 정도가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출혈이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뒤부터는 음주가 가능은 하는데요. 대신에 과음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치질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치핵 수술과 치루 관련 수술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치루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끝나고 항생제 복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생제 복용하실 때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랑 비슷한데 출혈 위험성이 없어지면 이제 운동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는 수술 2주 뒤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격렬한 운동이라고 하면 뭐 헬스나 골프, 테니스, 뭐 등산 요 정도 운동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필라테스나 헬스 같은 거 이렇게 끊어놨는데 수술 때문에 뭐 좀 얼마 정도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얼마 동안 중단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최소 2주. 최소 2주. 좀 2주가 좀 기준이네요. 네, 넉넉 잡고 한 달 정도 끊으시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술 다음 날부터 뭐 가벼운 산책이나 뭐 스트레칭 같은 거 몸에 이렇게 무리가 안 갈 정도의 운동은 괜찮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음주나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뭐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워낙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술하신 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인 것 같아요. 음주와 운동. 요즘 운동을 또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액과 치루가 수술 방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루는 아무래도 염증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항생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항생제 복용하시는 동안은 또 음주가 안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김태정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궁금증도 바로 만나볼게요. 5번째 궁금증입니다. 비데를 사용하면 치질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비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치질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실 비데의 목적은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물로 세척해서 세정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진료실로 오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좌욕 대신에 혹시 비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비데하고 좌욕은 목적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비데는 좀 세정하는 목적이고 네. 좌욕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을 치질 예방으로 좌욕하는 경우는 항문을 따뜻한 물에 담근 다음에 그 항문 주변의 혈관과 괄약근이 이완돼서 뭐 통증이나 이런 붓기 같은 걸 좀 가라앉혀서 이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데 비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항문압이 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항문이 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데로 좌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비데 사용 방법으로는 저는 좀 수압을 좀 약하게 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수압을 약하게요. 네. 네. 수압을 너무 세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항문에 워낙 강한 충격을 좀 가해져가지고요.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요즘 비데의 그 쾌변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능을 쓰시면 이제 강한 수압으로 항문을 자극해서 네. 그쪽에 이제 관장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네. 배변 활동을 조금 도와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래 사용하시고 여기에 의존을 하시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변이도 잘 못 느끼시게 되고 나중에 변 보시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습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수압은 조금 약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예. 쾌변 기능 같은 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비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히려 좌욕과 이제 좀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비데는 혈관을 좀 자극하고 수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점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Q&A 5번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부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치핵과 치료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통증이 좀 다시 도졌는데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병인지 궁금합니다라고 70대 여성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님이 2가지 수술을 좀 다 하셨었나 봐요. 네, 근데 항문 거근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 받으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근데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뭐 수술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항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좀 뭉쳐 있는 건데요. 근육이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따뜻한 물로 좌욕하시고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거 쓰시면서 약물 치료하면서 조금 버티시는 건데 나중에는 뭐 바이오 피드백 치료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육이 좀 뭉친 거기 때문에 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상담인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상담은요. 40대 남성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과음만 하면 변을 볼 때 튀어나오고 피도 나는데 치질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음이 또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음은 치질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변 보실 때마다 튀어나오고 피도 나는 거는 치핵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손으로 밀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고 저절로 단계를 들어가는지 파악해야겠네요. 어느 정도 단계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저절로는 안 들어가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갈 정도시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치핵이라고 한다면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서 하루빨리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꼭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김태정 원장과 함께 치질 관련해서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만 접수를 해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접수를 해주셨을까요? 70대 아버님이시네요. 치액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좀 심해서 걱정이 되어 진통제를 먹고 있기는 한데 회복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인지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네요. 네, 원래 이제 치액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한 항문 자체로 또 대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수술 후 통증 같은 경우는 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통증의 강도가 정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예 통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참을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좌욕하시면서 조금 좌욕하시고 진통제 복용하시면서 조금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예, 수술 후 통증은 굉장히 좀 흔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창 이 통증이 좀 있을 시기이신가 네. 봐요. 일주일이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좌욕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빠른 쾌유 바라도록 합니다. 자, 저희 김태정 원장과 함께 이렇게 좀 치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재발이 걱정이시고 통증이 걱정이시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치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직업상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이시래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오래 앉아 계시면 치핵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항문관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원래 있던 치질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시면 치료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출혈이 있다거나 뭐 항문 탈출, 튀어나오는 게 있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문자 사연 접수해 주셔도 되는데요. 026677-0011번,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이제 앞서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제 치질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치액과 치열,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치액과 치열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치액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단계에 따라서 약물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셀프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지 좀 생각이 있으신 분 있을 것 같거든요. 병원을 가시기가 또 민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내 치액은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치액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도부터 4도 치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도 치액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데 대변 보실 때 항문 점막이 좀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통증 없이 그냥 피만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도 치액이 되게 되면 대변 볼 때 항문에 뭔가 좀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대변 보고 나면 저절로 들어갑니다. 저절로 알아서 쏙 들어가면서 복구가 되고요. 근데 그러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도 치액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고 잠 못 주무시고 과음하시고 그러면은 그 치액 조직이 부어가지고 피가 나거나 또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약물 치료하시는 게 좋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3도 치액 같은 경우는 그 튀어나왔던 치액이 저절로는 안 들어갑니다.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가고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진 상황인 거죠. 들어가고 4도 치액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그냥 거의 바깥쪽에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직접 검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예. 1도 치액일 때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도부터 4도까지 만나봤는데요.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내 상태는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김태정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치질 관련해서 나눠봤습니다. 치료 고려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의사항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치질 주의사항이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치질이라는 게 되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질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한 예로 항문 주변에 작은 종기가 생겼는데 그냥 집에서 직접 그거를 짜내시거나 네. 아니면 단순 종기라고 생각하시고 고약 같은 거를 붙이시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항문 질환을 그런 식으로 꽁꽁 싸매놓고 계시면 나중에 크게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단순한 종기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종기가 뭐 항문 농양으로 발전하고 또 치료를 안 하면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치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생활 습관과 삶의 질에 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망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모든 치료법에 대한 부작용이 다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건강한 한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